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스피치의 정동문 변화 코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정의 레시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요리의 레시피는 많이 들어보셨죠? 요리의 레시피. 자, 그 레시피를 따르면은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아마 요리하는 법을 모르더라도 그 레시피에 따라서 요리를 한다면은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감정의 레시피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감정의 레시피에 따라서 감정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면은 정말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오늘 감정을 다루는 감정을 다스리는 그 감정의 방법, 이 방법을 제가 레시피라는 이름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점, 말, 신체 활용법. 요로 본다면은 V, 말로 A, 그 다음 신체 활용법 K, VAK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V는 visual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상상을 어떻게 하느냐. 상상. 자,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관점을 갖고 오감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이나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요게 바로 이제 V라고 볼 수 있습니다. V. 초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우리가 입으로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잠재의식은 우리가 하는 말을 항상 엿듣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가 참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이제 신체 활용법도 중요한데, 우리가 실제 뭐 호흡을 어떻게 하고, 어떤 자세로서, 자,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우리가 표정 관리나 또 이미지 관리를 하느냐, 이런 것도 또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초점을 한번 보죠. 초점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이나 경험이나 현재의 우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초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점 바꾸기. 모든 것은 좋은 일이다. 자,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좋은 일이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좋은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좋은 일만 좋은 일로 생각하는 거죠. 안 좋은 일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실제는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좋은 일이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좋은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경험과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른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참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좋은 일이다. 이렇게 모든 걸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마음의 38선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를 없애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하늘이 어두운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별이 빛나면 뭐가 좋아요? 별이 빛나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밝혀주니까 참 좋은 일이죠. 그죠? 근데 하늘이 어둡다는 거는 왜 좋은 일이죠? 별을 밝게 빛나게 만들어주니까 참 좋은 일이더라. 자,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되면은 일이 잘 되는 대로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일이 안 되면은 또 안 되는 대로 참 좋은 일이에요. 왜 안 되면 좋은 일이냐?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현실이 안주하지 않고 뭔가 도전을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변화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 돈이 많은 것도 좋은 일이지만 돈이 없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자, 돈이 많으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때요? 돈이 없으니까 돈 관리를 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또는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한 욕구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절박한 성공에 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점에서 참 좋은 일이다 말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삶의 모든 순간은 사실은 감사의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삶의 모든 순간은 감사의 순간이다. 그래서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고 어쩌면 삶은 체험해야 될 신비로운 과정이 아니냐. 자, 삶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체험해야 될 신비로운 과정이다.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자, 성장하고 지혜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 뭐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을 때 우리가 뭐 명예를 갖고 뭐 어떤 부를 갖고 뭐 물질을 갖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때 우리는 뭘 가지고 가죠? 성장된 의식, 뭐 어떤 성장된 영혼, 뭐 성장된 인격을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왜 살고 있느냐, 그죠?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고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인격 성장을 위해서, 의식 성장을 위해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뭐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다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까라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사람에 대한 이런 이제 어떤 분노나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한테 이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참 감사의 대상이지만 우리한테 피해를 주거나 우리한테 상처를 주거나 우리한테 모욕을 주거나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정적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뭐 분노의 마음을 갖거나 또는 복수심을 갖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도 참 감사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우리한테 분노, 자, 우리 적개심, 뭐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실은 자, 악인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고요. 자, 우리한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은 우리한테 악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경험이나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그 반대에 상처받은 사람이 될 것인가? 자, 내가 성장하는 쪽에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피해자의 선택을 할 것인가? 자,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뭐 쉽게 말하면 희생자의 선택을 할 것인가? 모든 것은 나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감사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는 조력자이다. 이렇게 본다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제 강의를 듣는 분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저한테 이 NLP 강의를 같이 계속 듣다 보면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실제 이제 이 NLP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사실 우리 인생에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시련이나 고통이나 뭐 장애물이나 또는 우리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나 이렇게 이제 뭐 부정적인 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우리한테 다 도움을 주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문제가 아니라 참 감사의 대상, 감사의 상황, 감사의 사건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 유리한 쪽에 관점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감사의 대상이나 감사의 사건이나 경험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 참 감사한 일이다.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면은 훨씬 이롭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 이제 NLP를 배우기 전에는 희생자적인 사고를 제가 많이 갖고 살았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정말 상처받고 힘들고 나를 이용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힘든 대상들만 나한테 많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NLP를 배우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분들도 참 감사한 분들이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구나. 자, 변화 코치로서 또는 심리 상담사로서 내가 더 큰 어떤 자질과 큰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참 좋은 과정이다.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게 되었죠.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면은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 참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너무 사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이제 이 파란만장한 인생 자체가 옛날에는 원망이나 분노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 경험, 상황이나 대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초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NLP 의사소통 모형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감의 활용법이 참 중요합니다. 오감. 자, 무엇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우리의 이제 상상의 도구는 뭐냐면 이제 오감, 쉽게 말하면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 이런 게 이제 상상의 도구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로 연상을 하고, 소리를 듣고,
또 신체 감각으로 어떤 느낌을 느끼고 또 냄새를 맡고 맛을 보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사건, 경험, 상황을 어떤 구조로 상상을 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상상의 구조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연합, 영어로 뭐 association, 그 다음에 분리라는 것은 dissociation, 이제 연합과 분리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연합이라는 개념은 몰입을 하고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영화의 주인공의 관점에서 그 현장감을 가지고 그때의 상황을 온전히 감정이입을 해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의 일도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처럼 힘들고 그때처럼 슬프고 그때처럼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렇다면 이제 연합이 되는 거죠. 예. 뭐 좋은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옛날에 좋은 일이 있다면 10년 전의 일을 생각할 때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신나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연합이죠. 그죠? 이제 반대로 이제 분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분리는 객관화시키고 자, 남의 일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리. 그래서 과거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힘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래에도 세월이 이야기겠지요. 노래 있죠. 세월이 이야기겠죠. 송대관 씨가 불렀던 노래 기억나세요? 세월이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힘들었는데 뭐 세월이 한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무덤덤해지고 밋밋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할 때 좋은 일은 연합이 좋을까요? 분리가 좋을까요? 좋은 일은? 연합이요. 예, 연합이 좋죠. 좋은 일은 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좋은 감정들을 충분히 많이 마음에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안 좋은 일은 가능하면은 연합보다는 분리가 좋겠죠. 안 좋은 일은 떨쳐버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공포증, 뭐 공황장애, 불면증 이렇게 이제 마음이 힘든 분들의 마음의 구조를 보면은 좋은 일은 분리를 시켜서 무덤덤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안 좋은 일을 막연합을 해가지고 안 좋은 일에 집착하고 몰입하고 10년 전에 힘든 일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상처받은 일 때문에 지금도 밤에 잠 못 자고 가슴 아파하고 숨을 못 쉬는 그런 힘든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 힘든 일에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를 분리를 시켜서 무덤덤하고 밋밋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반대로 이제 좋았던 일을 아주 강하게 연합을 시켜서 그 과거에 좋았던 자신감이나 행복감이나 자부심이나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을 강하게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부정적인 감정은 줄어들고 긍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커질 겁니다. 그러겠죠? 네, 초점이라는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의 문제와 오감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구조로 상상을 할 것인가 이런 게 참 중요하다. 자,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초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말입니다. 말. 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또 성격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자, 우리 윌리엄 제임스 이야기를 빌린다면은 생각, 행동, 습관, 성격, 운명. 이렇게 이제 운명을 바꾸는 힘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NLP적으로 본다면은 생각 이전에 언어입니다, 언어. 자, 생각을 바꾸는 거는 좀 힘이 들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해 라고 말을 하는데 뭐 불행한 생각을 하는 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오늘 참 좋은 날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난 내가 참 좋아, 난 나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하는데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거 일관성의 욕구가 있어요. 일관성. 그러니까 언어와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관성이라는 것은. 뭐 말 다르고 생각 다르고 행동이 다른 이런 불일치가 되는 것들이 불편해.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래. 모든 인간은 내면과 외면 일치되는 게 좀 편안하고요. 뭐 겉과 속이 같은 게 이제 편안하고 말과 생각, 행동이 일치되는 게 더 편안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바꾸는 힘은 바로 이제 언어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할 때, 이 언어를 긍정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생각은 그냥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조선시대의 역사를 연구를 하면서 조선시대의 우리 선비들은 특별한 심리학이나 뭐 철학이나 뭐 이런 훈련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떻게 그 선비 정신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았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특히 이제 임진왜란 때 뭐 곽재우 장군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의병대장들이 보면은 선비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죠? 선비들이 그 목숨 걸고 뭐 의병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선비 정신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감히 언어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언어. 조선시대에는 4살 때부터 천자문을 소리내어 읽었고 4서 3개월 소리내어 읽었어요. 과거 급제를 하려면은 최소한 10년, 20년을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서 그 언어에 대해서 몰입을 해야 되고 그 언어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그 쉽게 말하면은 은행 일치의 힘을 키웠을 때에 과거 급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50대 이후에 해군 제독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우리 민양 대첩이나 노래양 대첩을 통해서 그 임진왜란의 종막을 이끌었던 승리를 이끌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감히 그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낭독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난중일기라는 그 어떤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이분은 스스로 마음을 정화시키고 스스로 어떤 애국심이나 민족애나 이런 힘을 스스로 키웠다는 거죠.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긍정적인 글을 쓰는 사람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글을 쓰는 사람이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글을 쓰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센터에 오시면은 가장 먼저 훈련을 시키는 게 긍정 자기 암시문을 낭독하게 만들어요. 한 30분씩. 긍정 자기 암시문이라는 것은 나한테 긍정적인 힘을 심어주는 긍정적인 생각, 사고 방식을 심어주는 그런 글을 큰 소리로 읽어 나가는 거죠. 요걸 이제 새끼 밥을 먹는 것처럼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이제 우리 사고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행동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성격, 나중에는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정말 큰 힘을 얻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낭독. 정말 멋진 훈련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것은 자기 긍정 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긍정 대화. 자기 자신한테 대화하는 훈련입니다. 자, 동문아. 넌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고귀한 사람이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충분히 성공할 자격이 있고 너가 꿈을 꾸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는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어. 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너는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갖고 있어.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고 이 세상은 너한테 성공을 원하고 있어. 21세기가 너한테 성공을 원하고 있어. 넌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한테 긍정의 말을 매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한테 하는 긍정의 말은 자성 예언이 된다고 합니다. 자성 예언. 즉, 미래를 예언하는 말이 된다는 거죠. 자, 자기 자신한테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긍정적인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자신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부정적인 미래가 펼쳐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자신한테 어떤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의 말? 아니면 부정의 말? 예, 긍정의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무심코 부정의 말을 많이 할 겁니다. 남들은 말을 잘하는데 나는 왜 말을 못할까? 남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왜 돈을 못 벌까?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못 살까? 이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계속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자기를 깔아뭉개는 이런 부정적 이야기를 많이 해왔을 겁니다. 자, 오늘부터 자기 비판의 목소리를 없애세요.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그 말을 멈추시고요. 지금부터 자기를 칭찬하시고, 자기를 위로하시고, 자기를 격려하고, 자, 자기 자신한테 희망과 꿈을 심는 그런 긍정의 말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추천하는 거는 긍정의 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언어라는 것은 이 말 언어라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것만 언어가 아니고요. 글을 쓰는 것도 언어예요.
자, 그럼 어떤 글을 써야 되느냐? 바로 긍정의 글을 써야 되는데, 뭐, 지금 했던 자기 긍정 대화를, 나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나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는 형식으로 나한테 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동문이에게, 자, 오늘도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너에게 정말 감사와 축하의 말을 하고 싶구나.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너 몸 관리를 한 거 정말 잘했어. 뭐 이와 같이 자기 자신한테 이제 칭찬하는 또 격려하는 그런 편지를 쓰는 거죠. 이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자기 긍정 대화를 한번 나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의 편지라는 형식으로 한번 글을 써보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사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감사일기. 자, 감사 목록을 물론 이제 100가지를 쓰는 거는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고, 감사 목록 100가지를 쓰는 걸 기본으로 하면서 매일같이 5가지 감사일기를 찾아서 감사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서 감사하다고 느끼는 게 무엇인가? 우선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걸 한번 써보는 거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 저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NLP를 여러분들한테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NLP 이전에 너무나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NLP를 만나면서 너무너무 긍정적이고 너무너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제가. 세상의 모든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을 저는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NLP를 만나는 게 참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범죄자들만 다루면서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저는 항상 자기 사랑을 이야기하고 긍정의 말과 사랑의 말을 하면서 인생을 제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뭐 세상에서 의사, 박사, 뭐 변호사, 판사 이런 직업을 물론 이제 좋게 평가하지만 저는 그런 직업보다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변화 코치, 심리 상담사의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사람마다 물론 뭐 평가를 다르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감사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일상적인 일에 대한 감사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일상적인 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을 못 보면 어떨까요? 헬렌 켈러는 상을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제 글을 썼는데,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상태가 된다면은 앞을 보는 게 참 소원이겠죠. 그러면 앞을 볼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입니까? 네. 자, 듣지 못하는 입장. 베토벤 같은 경우는 귀로 듣지 못했잖아요. 귀로 듣지 못했지만은 운명교향곡이라는 그 정말 명곡을 작곡을 했어요. 예. 피아노 그 줄을 활용해서. 자, 베토벤은 뭘 원했을까요? 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자,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어떨까요? 벙어리. 말을 못하는 사람 입장에는 말을 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일 거예요. 휠체어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일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그런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 먹을 수 있다는 거, 새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이런 게 사실은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앞을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거지만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자, 그럼 보세요. 그 외에 뭐 내 가족이 건강한 것,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 또 어쩌면 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 NLP 강의를 부천에서 들을 수 있는 건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전국 어디서나 유튜브 방송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감사한 일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았죠. 자, 그런 이제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제 이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은 부정적인 일, 힘든 일도 일어나거든요. 그 힘든 일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마음을 글로 써보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내담자가 1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미리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약속도 어겼고, 어긴 이후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일도 저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사람은 어떻게 그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까? 이 사람의 이제 어떤 마음의 구조. 자, 인격의 형성에 관련된
그런 어떤 성장 과정이라든지 그 하나의 인간됨에 대한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자, 인간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30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던 그 이제 이춘재라는 범인이 붙잡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춘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5명이나 정말 죄도 없는 여자들을 살인을 하고 또 30건 이상의 성폭행과 성강간을 했을까? 이런 사람의 사고 구조는 어떤 사고 구조를 갖고 있을까? 사이코패스는 어떤 사고를 갖고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심리적인 관점으로 말이죠. 이런 사람들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결국 이제 저는 그 심리 상담사로서 또는 변화 코치로서 좀 더 어떤 지평을 넓히는, 좀 더 넓은 관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뭐 그렇게 본다면 오늘 12시에 약속하고 오지 않는 이제 그 내담자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목표. 자, 이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좋은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큰 어떤 비전이나 꿈이 이루어진 미래의 어떤 상황, 미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기정사실화하는 상태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런 걸 글로 한번 써보는 거죠. 어쨌든 이제 뭐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한 5가지 정도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자, 말, 언어, 입으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이런 말과 언어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바꿔준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신체 활용법입니다. 신체 활용법이 왜 감정이 또 중요한가, 이걸 한번 봅니다. 신체. 호흡을 일단 한번 볼게요. 호흡. 호흡이 길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호흡이 짧으면 좀 긴장되고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화가 나는 사람이 호흡이 긴 경우는 없죠. 화가 날 때는 비록 뭐 되게 보면 좀 호흡이 짧아지죠. 그렇죠. 스피치 할 때 긴장되고 떨리는 사람 호흡이 짧아요, 길어요? 짧죠. 스트레스 받을 때였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호흡이 짧아요, 길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는 호흡이 짧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반대로 보세요. 뭐 우리가 편안한 휴식을 할 때, 마음이 여유로울 때, 뭐 자신감이 있을 때, 뭐 행복할 때, 뭐 성취감을 느낄 때, 이때는 호흡 상태가 어떨까요? 호흡이 다 길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짧은 호흡을 긴 호흡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제 복식 호흡이라든지, 뭐 단전 호흡이라든지, 이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자세입니다, 자세. 당당한 자세는 당당함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세가 감정을 결정하는 겁니다. 당당한 자세를 취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당당한 기분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은 되게 보면 이렇게 움츠러져 있어요, 이렇게. 자, 고개도 숙이고, 막 아래를 보고 이렇게 느리느리 긋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어깨를 쭉 펴고 아주 당당하게 좀 경쾌한 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가겠죠. 우리가 이제 걸음걸이를 보고 자세를 보면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일까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당장 우리 송내역에 나가가지고 송내역에서 퇴근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경쾌하게 걷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움츠리고 걷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 자세를 볼 때 우리는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좀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한 자세로서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보는 것도 참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정입니다, 표정. 자, 부드러운 눈빛과 온화한 표정과 입꼬리를 올리면서 미소 짓고, 자, 광대성천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밝은 표정을 한번 연출해 보자는 겁니다. 자, 밝은 표정은 기분을 업시켜 줄까요? 기분을 다운시켜 줄까요? 기분을 업시키죠. 자, 눈을 초롱초롱 빛나게, 눈도 좀 크게 뜨면서, 네,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면서 이렇게 밝은 표정을 한번 연출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지 메이킹이 단지 뭐 외모적으로 뭐 예쁘다거나 좋은 인상을 주거나 이런 것만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를 연출함으로써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뭐 예쁘게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겁니다. 미용실에 가서. 그리고 예쁜 옷을 입는 거죠. 이 패션. 어때요?
옷을 좀 예쁘게 입고 화장을 좀 예쁘게 하고 머리를 좀 예쁘게 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외모를 가꾸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내면에 감정을 업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기분을 느낄 때는 예쁜 옷을 차려입고 그러면서 기분 좋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울한 기분이 빠르게 기분 좋은 느낌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외부의 그 외모를 가꾸면서 우리 감정을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죠. 예, 그렇게 꼭 실천해 보시고요. 집도 가능하면 이제 뭐 일주일 동안 청소도 안 하고 뭐 커튼도 걷지 않고 이렇게 막 어두침침한 그런 집안 분위기보다는 커튼을 완전히 걷어버리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아주 밝고 환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운동도 하고 또 뭐 샤워하고 정말 멋지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은 어떨까요? 기분이 굉장히 업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억지로 일어나지 말고 일어날 때 정말 오늘도 좋은 날이다. 정말 기분 좋은 날이다. 정말 상쾌한 날이다 라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말을 하면서 일어나자마자 커튼 쫙 걷어 치우고 샤워하면서 운동하고 멋지게 한번 출발해 보는 거죠. 이렇게 신체를 이렇게 이제 정말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신체 중에 중요한 건 이제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 목소리. 이 목소리. 큰 목소리는 열정을 만들지만은 작은 목소리는 또 어떤 주눅 들거나 기가 죽거나 이렇게 소심한 기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 나는 내가 좋다라는 말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아주 크게.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이렇게 어때요? 나는 내가 좋다 해서 나는 내가 좋다 크게 이제 외쳐버리니까 기분이 어때요? 순간적으로 막 업돼버리죠. 이렇게 이제 똑같은 말인데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느냐 좀 큰 목소리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긍정문을 가능하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른바 동문아 넌 멋있어, 넌 멋져,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VIP야. 동문,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너는 없어서는 안 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참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크게 자기를 칭찬하는 문장을 외치는 것만 가지고도 기분이 굉장히 업되고요, 자신감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여기 오시면 제가 이제 그런 발성 훈련이나 또 웃음 훈련 이런 걸 또 많이 시켜드리거든요. 웃는 것도 참 중요해요. 웃는 것도. 웃음은 운동이라는 거 아시죠? 기분이 좋아서 웃을 수도 있지만은 의식적으로 웃는 행동을 통해서 기분을 업시킬 수도 있어요. 자, 웃음을 운동이라고 본다면은 하하 운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하. 하하하. 이렇게 자 소리를 하하 소리를 반복해 주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제 박수를 치면서 한번 보면 더 좋겠죠.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런 걸 이제 박장대소라고 하는데, 이제 박장대소를 통해서 크게 웃는 것. 금방 뭐 기분이 막 업되네요, 정말. 이렇게 이제 하루에 큰 소리로 입이 찢어지도록 한 15초 정도만 웃어도 기분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이렇게 이제 초점. 자,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자, 나한테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오감을 활용해서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이런 게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입으로 어떻게 말을 하고, 글을 어떻게 쓰고. 네, 이게 참 중요하다. 마지막에 이제 어떤 신체, 뭐 호흡이라든지 자세라든지, 그리고 제스처라든지 움직임,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결합이 되면서 감정의 레시피를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자세한 것은 세부적으로 또 제가 훈련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 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실제 훈련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소개를 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감정을 바꾸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지루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